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여당 내 갈등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주제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특별감찰관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맞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한 대표가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제 추 원내대표의 말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작일 것 같다.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이제 의총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거기서 표결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좋아. 특별감찰관제 우리가 추천합시다. 민주당과 협의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압력이 강해질 거고 만약에 그것이 추경호 원내대표 말대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추천할 게 아니지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저렇게 안 한다고 하고 북한인권대사 이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나서서 왜 해? 이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반대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한동훈 대표도 사퇴 압력 받을 거고 당내에서 리더십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단히 위험한 게임을 당대표 원내대표가 지금 하고 있다. 대화로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의총이 열리면 지금 두 인물 다 거의 자리 내놓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럴 만한 건이냐. 딴 거 가지고 싸울 일도 많은데 이게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 이거 뜻을 오늘 분명히 밝힌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왜 여기다가 장석철 소장님 말씀대로 왜 여기다가 정치 목숨을 정치 생명을 걸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면은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거는 그냥 한동훈 대표나 몇몇의 생각이지 일단은 뭐 민주당도 특별감찰관 임명 이거 안 중요하다. 우리는 특검 가야 된다라고 하고 국민들도 이제는 그 시기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굳이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하고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여당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뭐 특검 찬성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보수 정당의 이 권력 투쟁에 익숙하지 않고 좀 이게 잘하지 못하실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오랫동안 이 정치를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이 보수 쪽 권력 투쟁 보는 재미가 있다. 꿀맛이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한 대표가 보이는 양상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민주당 계열은 예를 들면은 약간 선비들 싸우듯이 싸워요. 그래서 이제 명분 원래 이제 그쪽이 약간 그런 게 뭐 민주화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명분 같은 거 찾고요. 예속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보기 싫으면 이제 나가요. 탈당을 해요. 그래서 당을 차려요. 이게 이제 2000년대 뭐 초중반 했을 때 막 당 이름 맨날 바뀌고 분당했다 합당했다 했던 게 이제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거든요. 뭐 문재인 싫다고 안철수 분당해버리고 뭐 이런 유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민주당의 전통이 이렇다면은 보수는 뭐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우통부터 깝니다. 일단. 한번 붙자. 한번 붙자. 온갖 반칙과 이런 게 다 난무하는데. 왜냐면 이준석 대표 날릴 때 뭐 갑자기 윤리위 하고 무슨 뭐 무고죄로 또 뭐 건 거 가지고 막 별 수단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뭐 소위 말해서 비열한 수단까지 그래서 이게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근데 지금 약간 예속 논쟁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임금한테 간언하고 3대 요구안 들고 가가지고 충신히 간언하고 임금은 딱 이거잖아, 딱 이거. 너 뭐야? 이름 이게 피의자 취조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수의 어떤 전형적인 문법과는 굉장히 괴리가 느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미 이거는 특검 가지고 싸워야 될 문제를 특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 엉뚱한 데서 지금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결기가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사안의 핵심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두 인물이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은 원외 당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함께 있다는 그 텔레그램 방에서 논란이 이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배현진 의원이 추 원내대표는 그럼 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도입 원천 반대하냐 이유를 설명하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올렸고 그 뒤를 이어서 친한계 의원들이 동조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국면만 보면 이 모습만 보면 아예 진짜 친윤과 친한내 계파 갈등 구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드러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권성동 의원도 세게 오늘 한동훈 대표를 비판을 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총 소집부터 친한계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격한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친한계 의원들 만찬 회동에서 단계별로 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역할 분담한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배현진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다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좀 문제 제기의 방식과 형식이 맞는 것이냐 배현진 의원을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의원들이 다수가 있는 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배준영 원내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위인데 거기다 대고 그냥 반말조로 그냥 해라 명령조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았을까. 대단히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좀 좋은 말로 아유 배준영 수석님 추경호 대표님께 좀 말씀드려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 얘기 좀 하게 의총 좀 소집하도록 말씀 좀 드려주세요.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안 해? 해!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듯이 저렇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거에 감정 상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안보다 태도, 형식. 그래서 좀 배현진 의원이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배현진 의원은 그동안 또 자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친홍으로 시작했다가 친윤으로 갈아타서 다시 이제 친한이 됐는데 또 갈아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정가에 상당히 돌았는데 아직 거기 계시는구나.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현진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지지하고 그런 거 떠나서 정치적 어떤 촉은 뛰어난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왜냐면 갈아타서 어쨌든 계속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으니 뭐 그런 거고 틀린 말은 아니까 뭐 형식의 문제는 하지만 예를 들면 용산에서 어저께도 막 속보로 막 나와가지고 한 5시, 4시 반쯤에 특별감찰관 국회가 임명하면 뭐 받아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임명이 안 되죠. 8년째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러면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방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또 오늘은 또 원내대표한테 무슨 모든 권한이 있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용산이 굉장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한 건데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보수의 이 싸움은 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힘이 세냐, 이쪽에 붙느냐 안 붙느냐 그런 거니까 이거를 보고 어이구 논리적으로 배현진 말이 맞구만.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한 명도 움직이지 않을 거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제까지 그래서 그 카톡방에서 그 텔레그램 방에서는 원내대표가 답이 없다가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 끝나고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답을 내놨는데요. 의총에서 본격적으로 그럼 네. 누가 더 네. 새가 센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자. 네.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고 맞아요. 또 의총을 열면 한 대표가 네. 그래서 실제로 불리한 것 아닌가 또 이런 시각들도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히 위험한 도박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 뭐 따르는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좀 각 지역의 맹주들 있잖아요. 대구 경북엔 누구, 부산 경남엔 누구 이러한 각 지역을 상징하는 중진 의원들을 좀 만나서 좀 최소한 중립지대로 뭐 묶이게 해놓고 본인 비판을 못하도록 최소한 그런 작업들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건 새 싸움이거든요. 이제 숫자 싸움이에요. 내 편을 많이 들어주면은 당의 주도권 본인이 갖고 가는 거고 그래도 이제 대통령 편을 많이 들어주면은 이제 당대표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과 싸우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 그 사람들이 그냥 몇 명 의원들 담당해가지고 자 지금 저희 대통령님 도와줘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편들면 이거 당 큰일 나요. 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설득 작업 들어가면요. 한동훈 대표는 하다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래 오늘 뭐 여론조사 보니까 민심, 당심 나한테 있는 것 같아. 보수 쪽에서 보수 지지자들도 내 의견에 더 맞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좋아. 난 민심이 내 편이니까 내가 이거 이길 수 있는 게임이야.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민심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당원들과 당에 있는 의원들 설득하는 작업이 더 중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이 개파 분석을 두 개를 했어요. 두 기사가 조금 다른데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친윤계를 25명 그리고 친한계를 21명 그리고 중립지대 62명 이렇게 봤어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친한계는 20명 그러니까 뭐 비슷해요. 20명 20명 근데 친윤계는 30, 40 그리고 관망파 중립이 한 50명 50여 명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동아일보가 분류를 이제 중립지대로 분류를 해놓은 사람들을 보면은 성일종 뭐 이종배, 뭐 나경원, 뭐 김도읍 이런 분들을 이제 중립지역으로 사실은 해놨는데. 근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뭐 친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법한 인물들이지 않나요? 친윤이죠. 제가 보기엔 이분들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이런 당 논쟁에 끼어들지 않을 뿐이지 표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친윤 쪽에 손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첫 이제 번개했을 때 한 명씩 손잡고 한 명씩 데려 교회 전도하듯이 뭐 이렇게 데려오자라고 뭐 했지만은 잘 안 되잖아. 이번에 뭐 번개했는데도 21명 이 정도밖에 22명, 예. 예. 뭐 22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보였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필패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 일단 정치적 조언을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제가 뭐 누구 편도 아닌 거는 뭐 다 아실 테고 윤석열 한동훈 편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한테 배워라. 그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당 대표할 때 당내 역학구도가 친문계가 더 많고 친명계가 소수였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탄탄한 리더십을 가져갔냐라고 하면은 이게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미 전쟁이 시작됐으면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유리한 지형에서 유리한 타이밍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불리한 때는 싸우면 안 돼요. 당연히 이게 한번 여기서 패배를 하면은 완전히 절멸하는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뒤가 없는 싸움이기. 그러면 본인이 유리한 지형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지금 국민 여론이에요. 국민 여론을 제가 오늘 짧게 몇 개 재밌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짧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22일 ARS 100%로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 만남에서 누구한테 원인이 있느냐, 윤한 갈등의 원인이 있느냐. 근데 한동훈 9.5, 그리고 윤석열 38.1, 김건희 37.7.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 예.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에서. 한동훈한테 9.5밖에 안 나왔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동훈을 꼽은 사람이 17.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데일리안에서 나왔고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21일부터 22일 1,012명 대상으로 ARS 조사한 건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3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78.2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압도적이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이거 9대1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이고 심지어는 보수층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가 60.4, 거부가 25.8,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층도 그렇고 여론이 이제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원 총투표하자. 네.
이런 식으로 알아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대 자체를 바꿔야 된다. 예, 물론 결국은 의총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지만은 자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당원들을 끌어들여야 그렇죠. 된다. 지금 이렇게 전도하듯이 우리 한동훈계가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니까 와서 설교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보잖아요. 당원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화가 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설문도 당대표니까 되게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특별감찰관으로 예를 들면 좀 말이 길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지난 8년 동안 했던 것처럼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특별감찰관만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낫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아무리 당원이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엉뚱한 데서 지금 싸우고 있다. 근데 판 자체를 바꿀 수는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최대한 그걸 활용해서 무대를 바꿔서 유리하게 가야 된다. 지금 의원들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언제 전도합니까 이거?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굉장히 시야가 지금 협소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이제 한 방법일 테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제 50명까지 우리 측 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드러나는 친한계라고 꼽히는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초선이나 비례가 좀 허약해요. 주고 그리고 뭐 다선으로는 조경래나 송석준 의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당내에 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직접 접촉을 해서 좀 설득하고 그래서 그 세를 가져오는 게 가장 즉각적인 것 아니냐 이런 해법들이 있던데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뭐 주호영, 김태호 이런 분들이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양수 의원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친윤 중에 한 분이긴 한데 그런 분들을 한동훈 대표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천군 만마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좀 만나가지고 진솔하게 당과 보수파의 미래를 걱정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분들 다 똑같이 생각하시거든요. 조중동이 지금 많이 걱정하는 사설 칼럼 많이 계속 쓰고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 갖고는 보수파가 더 망가지겠다. 현명하게 결별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논조로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설득을 잘해서 내 편을 좀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윤 대통령은 벌써 세력 규합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 만났고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석 달 전, 3주 전? 네, 미리 이제 예정돼 있던 만남이었고 지역 현안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해석들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홍 시장이 오늘도 한 대표를 겨냥해서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직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대표야 당연히 홍준표 시장이야 당연히 이제 경쟁자를 제어하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 뭐 큰 힘이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제 홍준표 시장의 말의 무게가 이제 너무 남발하셔가지고 이분이 그리고 시건을 많이 하셨잖아요. 더 이상 중앙 정치에 관여 안 하겠다고 하다가 뭐 틈만 보이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근데 어쨌든 홍준표가 한동훈을 싫어하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본인을 옹호해주는 중량감 있는 선수들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김태흠 그 지사도 지금 한동훈 엄청 공격했잖아요. 한동훈 대표. 저는 김태흠 그 지사를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한동훈 대표랑 전화 통화한 것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관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한 대표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스러움이다. 그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게 한동훈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 대표가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은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당이 뒷받침해줘야지 어떻게 가서 하냐. 본인은 당 대표 권위를 인정 안 하고 관종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대표한테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죠.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상하다. 근데 안 중요해요. 이게 보수의 싸움은 논리, 명분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누가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러니까 지금 그 권력 투쟁 하나는 끝내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워낙 유명했습니다. 그 자자한 게 뭐 이분은 사실상 협박을 일삼고 신상필벌이 분명한 사람이 자기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자리 낙하산이든 뭐든 몰아주고 한동훈이 그거를 뛰어넘는 소위 말해서 이런 정도의 강당과 이 보수에 걸맞는 권력 투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저 홍준표 시장이나 김태흠 지사.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장들은 대통령 비판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대통령 편 들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올해 봐보세요. 분명히 이제 이 지역들은 예산 폭탄 맞을 겁니다. 예산 많이. 홍 시장 필요한 거 예산 얼마 있어? 뭐 내가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해 놓을게. 김태흠 지사 얼마? 알았어. 그거 받고 2배 더 해줄게. 이런 식으로 보온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단체장들은 대통령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원조 친윤이라고 꼽히기도 하고 한 대표 계속 비판하는 스탠스였잖아요. 그런데 요 며칠 미묘하게 약간 입장이 바뀌는 건가 이렇게 좀 읽히기도 합니다. 이제 용산도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읽으세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달라지는 건 또 맞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판을 하고 용산 편을 들면서 그냥 한마디 얻는 것뿐이에요. 아이 지금 민심이 안 좋고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지금 지지율 떨어지니까 좀 바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발 좀 부탁드려요. 이거지 비판하는 건 아니고 권성동 의원은 오늘 아침에 뭐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작심하고 비판했어요. 검사 수사하듯 독단 정치하는 거냐? 이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태도냐? 하면서 상당히 공격을 했거든요. 네.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대통령과 가까웠는데 요즘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계속 아니라고 선을 하셨어요. 긋는 건가 이렇게도 들렸는데 여전히 스탠스가 동일하다. 그리고 그럼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는 꽤 됐어요, 사실은. 네. 그 얘기는 이미 나왔고, 저는 이거는 그냥 만에 하나를 모르니까 알리바이를 살짝 만들어 놓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야, 나도 대통령한테 바뀌라고 했다. 만에 하나 이게 완전 판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몰살다가 이게 책임론 막 이런 거 본인들이 있으면 나도 그런 얘기 했어. 이렇게 살짝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류의 얘기인 것 같고, 저는 권성동 의원이 오늘 인터뷰 나온 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인터뷰 내용이야 당연히 이제 한동훈 비판한 건데, 네. 왜냐하면 이분이 SNS로만 그동안 정치가 메시지를 냈지 인터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빨리 끌어내리고 지금 당대표 하려는가? 뭐 이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이 풍문에 능한 장성철 소장님이 딱 그 얘기 하시잖아요. 2K론. 오. 예, 예. 아니 그러면 권영세, 권성동이 지금 맞아요. 차기 비대위원장 뭐 준비하고 있다라는 썰이 있다라고 전해주셨잖아요. 예. 지금 권성동 등판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3회천하가 정확히는 이제 3개월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궐선거에서 어쨌든 이제 선거 결과가 좋으니까 제 2번째 김옥균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되는 거고 이런 갈등을 통해서 한동훈 고립시키고 결국은 뭐 무릎 꿇히겠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 약간 그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럼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겠다고 하면 그 계기가 이번에 말하는 의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먼저 말씀드린 의총에서 이게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사퇴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부를 걸려면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판에 제가 그래서 비판을 한 게 뭐냐면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한 게 이런데 왜 이런 걸 승부를 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특검으로 걸어라 그냥 특검으로. 왜냐하면 8명만 이탈하면은 요금 먹어도 차라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친한계 얘기로는 유승민처럼 될까봐 사실 그거 못하겠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까봐 그러면은 차기 보수에서 대통령 되기 후보 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매드맨 전략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 그러면 더 소위 말해서 더 매드맨이 돼야 되니까 미치광이 전략 뭐 이런 이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이길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유난 면담에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건의를 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명을 지목하면서 행정관들 포함해서 대통령실 뭐 인적 쇄신 하라 얘기했는데 그 거론됐던 행정관을 포함해서 일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열심히 일한 행정관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공격하고 있다. 위에서 지켜주지 않으니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보다 뭐 이렇게 또 수습이 되고 있던데 실제 분위기는
행정관들 사이에서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 그렇죠. 그냥 3, 4, 5 만나가지고 이거 뭐냐, 우리가 뭔 잘못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이러한 움직임조차 외부로 나와서 기사화됐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니냐.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서들이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인지 예전에 이런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 이러한 곳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억울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묵묵히 일을 해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 뭔가 대통령실 자체가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구나,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근 지금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이나 행정관들 중에서는 지금 일하는 거 너무 편하다, 좋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뒷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은 저는 무정부 상태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없잖아요. 정부가 없는데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뭐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편하다라는 거는 국가의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갈 생각들을 하잖아요. 지금 시그널이 명확하잖아요. 강기훈 전 비서관 지금 뭐 저기 어디죠? 관광공사 사장 네. 최종 3인에 죄송합니다. 강훈이 최종 3인에 그리고 김호진이 한국항공공사 최종 5인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 뭐 강기훈은 안 잘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뭐 음주운전으로 800만 원 이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식이에요. 검찰 때부터 굉장히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하고 내 편에 서면은 너는 확실하게 이익을 챙겨줄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이 없더라도 해피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어디 공기업 어디 낙하산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예. 대통령실은요 정말 사명감이 투철하고 최고의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그 중추 세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단히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무기력감이 대통령실을 지배하고 있고 일이 없으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경력만 쌓이고. 그래서 이러한 풍조가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참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김대남 비서관이 얘기를 한 거랑 똑같아요. 뭐 얘기하면은 뭐 일하면은 본전도 못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봤자 뭐 되겠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키는 일만 하자. 아유 편하네. 명절 때 대통령 선물도 오고 아유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자랑할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그때 유남 면담하면서 인적 쇄신 요구 받았을 때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 정리한다. 정부 출범 초기에 업무상 문제가 있던 100여 명 인사 내가 잘라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랬나요? 아니 그때 이제 초기에 한 6개월 지나가지고 한 무슨 라인 이거 뭐 왜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한 100여 명 잘렸다고 하는데 그때 뭐 저 아는 분들도 많이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라인들이 지금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자칫 잘못하면 국정농단이 되니까 그 사람들 드러내는 게 맞아요 이거잖아요. 그거랑 과거에 있었던 일을 결합시켜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한 건 있어요. 김건희 여사 라인든 있는 거다. 대통령도 확인해줬다. 그러니까 없으면은 그런 라인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 뭐 내가 임명하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잘못한 거 얘기해봐.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고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은 초반에 이제 윤핵관들이 자기 라인들 굉장히 밀어 넣어가지고 그때 장재원 의원이 몇 명을 밀어 넣네, 권성동이 밀어 넣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국정 혼란이 약간 그 사람들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초한 국정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문책해가지고 쫓아낸 거 맞아요. 네. 흉용했는데. 그리고 들어와서 장악한 게 김건희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0명을 내보내고 들어와서 지금 활개치는 게 김건희 라인.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라인의 그 문제를 삼는 건데 이거를 지금 예시로 드는 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인지를 지금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대통령실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하냐 그렇게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으면서 이번에 의전도 그렇게 얘기 나올 것 알면서 뭐 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비서실장 교체론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는 거 있으세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의장까지 하시고 육선 하셨나요? 그리고 흥망성쇠를 다 경험해 보신 분인데 지금 대통령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 같은 이제 참칭 패널은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우린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라는 식의 입장을 대통령이 말씀하시도록 보좌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직을 걸고 대통령님 한동훈 그래도 당대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모욕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 예우는 최대로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할 건 얘기하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 큰 체격으로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메모에다가 고개 숙이고 메모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한동훈 옆에 가서 앉아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닙니다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 옆에 앉아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체념한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장악하고 바꿔보려고 하고 대통령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안 되는구나. 그럼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에이, 내 사람이나 좀 챙기자. 그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러한 것을 아는 대통령이 좋아 정진석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생명력은 다한 것 같아. 나랑 같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뭐 이정현 아니면 원희룡 이 두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할까? 뭐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또 소문도 있어요. 풍문이죠, 그냥 이것도 그냥 아니, 확인된 건 없어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근데 제가 얘기해가지고 아마 이 두 분은 안 될 거예요. 항상 반대로 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인적 쇄신의 상징으로 비서실장 바꾸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 지금 국감 끝나고 장관도 교체하고 일부 지금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실도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뭐 비서실장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훌륭한 분이라고는 정치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이거를 정진석 탓을 할 수 있나 그 생각은 들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예요. 뭐 보좌를 잘못했네, 뭐 직원을 못하네, 뭐 그동안 뭐 김대기, 이관섭 뭐 이런 분들을 안 활용했습니까 비서실장? 다 할 만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정진석이라고 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 이런데 지금. 그러니까 정작 인적 쇄신의 대상이 소위 말하는 한남동 라인이라고 아예 딱 지목을 해서 말했는데 이들은 쇄신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이제 다른 인적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실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또 그래서 한남동 여쭤봤던 라인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이제 비서실장까지 하셨으면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겠어요. 전화 안 됩니다. 전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통촉해 주세요. 이러고 그냥 끌려나가는 게 맞지. 뭐 거기 계시면서 이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꼴 당하는지 봤잖아. 그 옆에서. 모욕감. 전화 이러시면 안 됩니다. 3대 요구 안 되고 갔다가. 아니 그래도 그게 맞죠. 그냥 그 옆에 붙어 계시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2차 회동 갖기로 했잖아요.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어제 이준석 의원은 한 대표가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다지만 지금 이재명 만나면 먹잇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여사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혹은 뭐 특별감찰관이라도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서 그 표를 다 가져와야 된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만남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뭐 이 대표와 서로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뭔가 조율하는 그림이 그 시점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요즘 방송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 저격을 상당히 세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수 중도 보수 우파의 차기 뭐 후보로서의 경쟁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지금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랑 만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 현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핫하게 지금 중점적으로 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을 당대표가 만나서 한들 추경호 원내대표가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러한 북한의 뭐 러시아 파병 문제라든지 이런 큰 담론을 갖고 합의를 볼 수밖에 없지 특별감찰관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건들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시점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언제가 가능할까요? 만난다면? 저는 아마 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 뭐 이르면 이번 주말에 볼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아마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뭐 11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아니, 그러니까 10월? 10월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11월 안 가고 10월 안에 할 것 같다. 제 느낌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재판 문제도 있고 한동훈 대표가 또 얘기를 하는 게 11월 15일 이전까지 이거 다 정리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재명 선고 나오면은 뭐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1월 가서 만나는 거는 또 뭐 그럴 거 한동훈 입장에서도 약간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의료 대란 얘기할 거고 금투세 민주당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 또 할 테고 그러면서 민생 얘기하겠다 그러고 친한계 쪽에서는 특검 얘기는 안 한다라는 거 이미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그냥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특검이 민생이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뭐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뭐 무슨 이런저런 얘기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거 언제까지 이거 2년 반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 이 얘기 김건희 얘기만 할 겁니까 우리가? 이거 해결해. 이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좀 결단을 내려라. 힘내라 한동훈. 응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